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재명 후보와 조폭과의 연관성 그리고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이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혹시 이재명이 조폭이 됐거나 대장동이 됐거나 연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국감에서 이재명이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워낙에 당당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로 관련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당당했던 국감장의 그 모습이 이재명이 사실상 자백을 한 것에 다름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배임 사실을 만천하에 자백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인재 전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김영환 전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실토로 한 것이다, 자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이재명이 그런 식의 자백을 했다라는 것이냐? 놀랍게도 이번 국감에서라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이죠. 이번 국감을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게 되면은 이재명이 보여줬던 모습은 자백을 하거나 실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국감에서 언제 이재명이 실토를 했다는 것일까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초과이익 환수, 이거와 관련된 겁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이재명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 넣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국감에서 스스로 배임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는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거랑 배임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저거를 지금 자백을 한 것이다, 입건해가지고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일까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선 대장동 개발에 대한 이재명의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처음만 하더라도 대장동 개발 사업이 엄청난 업적이라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하도 과장을 했다라 그래서 재판까지도 받았었어요. 이런 엄청난 지금 공익사업이 국민의힘 때문에 자유한국당 때문에 물거품이 될 뻔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지켜낸 것이다 그런 식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전혀 딴판의 얘기가 등장을 했죠. 천화동인 주주의 배당금이 공개가 되면서 대장동 사건은 180도 뒤집히게 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배당금을 받았던 것인데 1억을 투자해가지고 1200을 받는 사람이 있고 800만원 정도를 넣어가지고 100억을 받았던 거, 이게 이제 대장동 개발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얼마 안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런 식의 지분 구조를, 대장동 설계 자체를 유동규라고 하는 인물이 했기 때문이었죠. 이재명은 분명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당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는가를 보니까 이거는 당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 아니라 당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뭐라고 했습니까? 추가이익 환수 장치를 넣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사업 협약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협약서 안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초과이익 환수 그 조항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이번 국감에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뭐라고 답변을 한 겁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했냐라고 질문하니까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 넣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던 거죠. 국감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보였던 너무나 뻔뻔스러운 모습 때문에 저게 응수다라고 보도가 됐지만 실제로 저게 응수가 아니라 뭐였던 겁니까? 자백이었던 거예요. 누구 덕분에 유동규가 그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이고 누구 덕분에 그렇게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거 자체를 이재명이가 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도 대장동의 최종 책임자는 자기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다만 100% 환수하지 못했다, 역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동규와 관련된 수많은 비리 혐의가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선을 그어버렸죠. 자, 그러면은 국감 전에 이재명이 보였던 대장동 개발에 대한 최종 입장은 뭐였습니까?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배임 혐의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설계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자기가 개입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누가 혼자 한 것이다? 유동규 혼자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측근도 아닌 것이고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다. 이게 이재명의 최종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거를 뺀 게 자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배임을 자백한 거다 이런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일까? 도대체 국감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국감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검찰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계획 2반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이재명 지사의 기자회견 관련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깨알 지침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마지막에 가서 입장을 바꿨던 결정적인 계기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반부를 지금 확보를 했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저런 식의 지침이 들어가 있으면 이재명이 어떻게 주장을 못하겠습니까? 더 이상은 유동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유동규가 혼자서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침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것들을 유동규 혼자 했다. 나는 모르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전략을 짰다가 2반부까지 확보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걸로는 안 되겠다. 전략을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예 그냥 배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라는 거죠. 유동규가 설계를 했던 거 그리고 자기가 지시를 했던 거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재명 뜻대로 그게 잘 진행이 될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공모 과정에서부터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왜 넣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공모 때부터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았다. 그거는 그냥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 이재명이 추가이익 환수 조항 그거 넣지 말라고 했던 게 자기였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는 뭐였던 거예요? 악수 중에 악수였던 겁니다. 사실상 자백이나 다름없던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나 교활하고 그렇게나 주도면밀하다라고 하는 이재명이가 왜 그런 식의 악수를 뒀을까? 또 다른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제가 봤을 때 그 의도는 뻔합니다. 국감에서 이재명이 가장 무서워했던 거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위증입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도 하셨고 선서하는데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형량 규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감장에 갈 일이 없는 저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국감에 가서 위증을 한다면 처벌받는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답변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활하고 주도면밀한 이재명이가 이번 국감에서 자백 아닌 자백을 했을까? 제가 봤을 땐 저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유동규에 대해서 모른다,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것이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폭과의 연관성 그것도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명확해지고 있고 대장동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궁지에 몰려서 자백 아닌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재명 후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을 끝내기 전에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앞광고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앞광고입니다. 오늘 제가 광고를 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바로 이겁니다. 천안함 전후의 기부 프로젝트인데요. 천안함 유가족들을 돕는 천안함 전후의 기부 펀딩인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영상의 하단에 댓글로 이제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저 펀딩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거 한다고 해서 저한테 좋은 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광고비 같은 거 제가 받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저런 유가족들 우리가 나서가지고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